네, 오늘은 D6 DNA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듣는데 짧게나마 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조부모로서, 소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168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168분의 1 많이 들으셨죠? 이제 저희 풍성한 교회에서는 168분의 1이라는 건 일주일의 시간, 총 시간 168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교회에서 만나는 딱 1시간으로만 지금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의 문제를 이제 파악하게 해주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D6 DNA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이걸 교회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의 시간도 늘려야 하지만 가정에서의 시간, 가정에서 1시간을 내고 2시간을 내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막 와닿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짧은 순간순간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으로 부모가 또 조부모가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챕터 맨 처음에 이 이제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많이 와닿았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이제 아버지도 되지만 아버지의 진짜 훨씬 더 큰 의미는 그 아이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영적으로 키우는 그 몫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단지 아이를 입히고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계속 이제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대화하고 아이를 끊임없이 이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D6 DNA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술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특히 그런 걸로 인한 폭력 등을 겪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중에서 열의 9은 다시 그걸 답습한대요. 좋았던 싫었든 그거에 노출됐고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사실 가장 함께 많이 있는 건 집이고 그 안에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좋은 학원을 다녔던 아이는 부모, 그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긴 했어요. 사실 이제 부담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사실은 저 자신도 되게 네, 제 자신 혼자도 약간 책임지기 힘들다고 생각해오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이 둘까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나 하는 이런 부담감도 사실 없진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해주시고 나를 더 영적으로 아이와 함께 아이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그런 나의 그 소중한 의무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는 말씀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168분의 1, 그 1시간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을 하면 아이에게는 딱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갈 수 있지만 집에 와서는 그냥 있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하는 걸 배우게 되면 그래서 부모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평소의 생활에서 나오는 신앙, 진짜 믿음,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는 속일 수 없는 이제 거울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가치는 아이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성취 동기를 결정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성경에도 이미 중요하게 나왔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3대. 우리가 앞에 첫째 주에서는 이 G6 DNA에서는 3대의 전통적인 가정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도 또한 약간 결함은 있었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인 사라를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을 해할까봐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삭 역시 아내인 리브가를 걱정 때문에 지레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결함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결함을 또 그대로 물려받아서 형의 장자권까지 조금 야비하다고 표현하죠.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형의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죠. 그 결국에 축복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그 야곱의 행위 자체는 이게 이제 결함, 성순의 결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부터 이어진 이런 결함이 좀 이런 뼈아픈 유산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는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보시면 구절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는 구절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장 이제 마음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기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시하는 게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아이를 잘 훈련시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보여진 후에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 훈련도 돕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야 이렇게 부모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진정으로 세대 간의 영향력을 제대로 나타내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나머지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계산해 보자면 취침 시간이나 수업 시간, 그 외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 있거나 이런 시간을 다 합쳐도 84시간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 84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되게 큰 숫자잖아요. 84라는 숫자가.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선 저부터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핸드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저부터도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 나도 엄마 쉰다면서 이제 핸드폰 보고 약간 이랬던 모습이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아이들 보고 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어른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핸드폰 안 보고 산다 말할 수 있는 부모나 어른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모부터도 텔레비전과 조금 더 멀어지고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핸드폰과 조금 더 멀어지고 그 사이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보면 신앙적인 그런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통의 관심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의 공통의 무언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진심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3분이든 5분이든 같은 공통의 취미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이 하나라는 그 연대감이 먼저 생겨야 그로 인해서 믿음도 자라날 수 있고 부모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사실 저희 집이 저희 네 가족이 어렸을 때 항상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빠 차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오시는 시간 맞춰서 5시에 밥을 먹고 그럼 6시에 좀 쉬다가 8시쯤에 같이 산책 나가고 그게 항상 루틴이었어요. 아침에도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는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크면 클수록 우선은 엄마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밥을 하고 저녁에도 그 시간마다 밥을 했던 게 쉬운 게 아니고 아버지 역시 아무리 일찍 끝나는 선생님이지만 매번 다른 스케줄 없이 그 시간이면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게 근데 달리 별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모이니까 정말 큰 거였더라고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수영도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한 3년 동안 내 식구가. 근데 그런 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시기에 아버지가 뭔가 교훈적인 얘기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아니어도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유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집만 해도 저희 남편은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10분 만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거절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이렇게 먹는 게 약간 익숙해진 사람이라 초반에 제가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 기다리는 걸 이해를 못했어. 왜 기다리고 있냐고. 먼저 먹으라고. 그런 게 약간 이제 힘들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침까지는 못하지만 아침까지는 이제 그렇게 못 이어가지만 그래서 저녁은 되도록이 같이 먹으려고 같이 못 먹더라도 그래도 챙겨 놓고 나왔다는 걸 약간 보여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막 부모님들도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만드는 그것부터가 이 신앙교육과 세대 간의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84시간을 뭐에 하고 있는가 봤는데 전자기기가 이 책에서는 45시간이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거의 잠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45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0%를 전자기기에 우리가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저 교회 교육 1시간을 쳤을 때 저기 퍼센트로 치니까 1%도 안 되더라고요. 0.5%예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30%인데 우리가 하는 게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이제 0.5%라고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할 시간을 아까워하고 집에서 뭔가 아이와 함께 있기 힘들고 피곤하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먼저 이거 보지 마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고 나부터 우선 내려놓고 먼저 아이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변화가 약간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세대 간 재자훈련을 시켜야 하는 부모가 더 이제 마음에 새기고 좀 변화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이번 챕터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